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이제 HMAT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거는 시험 구조, 그리고 합격 사례, 그리고 그 외에 최근의 이슈에 관한 것들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고요. 우선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필기가 다시 부활했는가? 기존에 이제 2024년, 25년 하반기에는 이제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규모 채용할 때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필기가 부활한 거였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26년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필기가 부활을 한 건데요. 이 필기가 왜 부활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의 하반기 때 나름 대규모로 채용을 했어요. 우리 생산직을 채용을 했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현대에서 서류와 인성검사를 통해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면접도 보고 이제 이후의 절차들도 봤죠. 단순히 딱 그것만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절차상으로 볼 때는 서류 인성검사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필기가 올라온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이제 현직자들 이제 합격하셔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과의 인터뷰도 좀 했어요. 당연히 이제 인터뷰들 굉장히 거절하셔서 하기도 좀 힘들긴 했는데 인터뷰를 해보니 하시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인성검사랑 면접만으로 하려니까 이게 대규모 채용을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필터링 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 그럼 또 다른 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성검사나 면접으로 거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다 좀 더 심플한 형태로 할 수 있는 필기. 인적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성, 적성 해서 부르는데 이제 적성을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필터링을 좀 하면 되겠다라고 한 건데요. 또 여기에서도 또 막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적성 필기 시험 문항이요. 40문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0문항이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문항수가 얼마든지 변할 수는 있겠는데 현재 50문항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기아자동차 때문에 그럴 겁니다. 기아자동차랑 현대랑 이제 같은 그룹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뽑는 건 정확히 현대고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40문항으로 현재까지는 출제를 하고 있고 기아가 50문항으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게다가 구성도 비슷하니까 50문제야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항수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여기 40문항에서 20문항 정도 맞추면 굉장히 적게 맞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타작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합격하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직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저는 진짜 아예 푼 문제가 20문제밖에 안 됐어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나온 얘기는 이거예요. 필기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체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할 때 필기도 그리고 인성검사도 그리고 당연히 면접도 다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현 시점에서는 필기가 확실하게 부활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필터링하는 그 기준을 강화시키고 싶었던 것이고 그 용도로 필기를 쓰는 것이니까 필기를 당연히 잘 볼수록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기를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40문항 30분이고요. 문항당 평균 45초로 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의 세션에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시험에 다 보는 겁니다. 40문항을 몇 문항씩 나눠서 보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무슨 이렇게 영역 나눠서 보는 시험은 대졸자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비대졸 생산 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한 번의 시험에 간다고 보셔야 될 거고 문항마다 시간 배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거 아니고요. 평균 45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알아서 시간 정해주고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영역마다 제한 시간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문항 푸실 때 자율적으로 시간을 재지 마시고 아예 딱 평균 45초로 문항마다 정하시거나 아니면 난이도별로 나름대로 이제 배분하셔서 30초에서 1분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배분하셔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 구조가 이렇습니다. 영역별로 출제 분포를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40문항이라고 했는데 이 40문항에 들어가는 유형 중에
여기 기술 지식, 자동차 지식이죠. 이쪽 자동차 기술 지식이 물론 기사 자격증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어쨌든 되게 심플한 지식이고요. 실제 응시하셨던 그리고 지금 현직에 다니시는 분들 후기를 보면 진짜 그냥 정말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성인이요. 어떤 성인인지 아시죠? 그냥 정말 나이 먹은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그냥 기초 지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나왔다라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회사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낮게 잡지는 마시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기초 지식 정도는 쌓아주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그래서 기술 지식과 그리고 기초 영어가 들어간 시험을 보신 사례가 있고요. 이게 이제 포함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한다면 기술 지식에 지금 일반이라고 했는데 이론 지식도 있지만 계산형 지식도 들어갑니다. 계산형 지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톱니바퀴, 도르래, 아니면 뭐 받침대, 뭐 무게중심 잡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파트는 응용수리 파트랑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용수리가 지금 실제로 4문제로 카운트가 되어 있긴 하지만 기술 지식에서 일부 절반 정도 이상이 일로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 문항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기초 영어 부분이 2-3문제 나온다는 이제 후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초 영어가 0단어 묻는 수준.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일상 문장 정도 얘기하는 수준. 이게 왜 그런 것일 거냐면 이 라인에서요. 이제 현장에서 업무를 할 때 기초적인 영어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이제 파트마다 그런 쓰는 영어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능력은 되냐. 그러니까 정말 딱 까놓고 얘기해서 뭐냐면 너 알파벳은 아니? 읽을 줄 아니? 대충 단어 들으면 느낌은 오니? 정도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여기 기초 영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들은 그냥 보통 인적성 시험 준비할 때 나오는 그런 영역 이름들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기술 지식과 기초 영어가 미포함되어 있는 사례로는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응용 수리가 비중이 올라갔죠. 결국 기술 지식에서 이쪽으로 편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는 자료 해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보 추론이라는 명칭을 써서 시험을 내고 있어서 정보 추론이라고 써놨는데요. 자료 해석은 그냥 문항수가 아주 많진 않죠. 가장 기본적인 연산 능력 정도만 갖추면 될 정도의 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영어가 빠졌죠. 그렇게 해서 언어, 조건 추리, 상황 판단, 명제까지 좀 골고루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렇게 봐서는 뭐 이렇게 뭔가 완전 새롭다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현 시점에서 여러 출판사들의 문제집을 사서 좀 보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고 계시고요. 다들 질문들도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집 보셨어요? 어느 문제집 보고 회사 가셨어요? 이러는데 아마 커뮤니티들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 써놨다 지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합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댓글 지우고 다들 이제 가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득하기 힘드실 텐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중의 교재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에듀2를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모의고사들 같은 거 보시면 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구성들이. 왜냐하면 이 중에서 랜덤하게 나온다는 거지 제가 지금 이렇게 10개, 10개, 7개, 4개 찍었다고 해서 정확히 이번 시험에도 도형 10개 나오고 공간지간형 10개 나오고 응용수리 7개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 은행 방식으로 딱 카테고리가 있고요. 대충 어느 정도의 비중 비슷하게만 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뭘 참고하셔야 되냐면 총 40문항 중 도형 파트 쪽에 거의 50%를 쏟고 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파트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언어, 수리, 뭐 응용수리, 자료해석 같은 것들의 나머지 응용수리, 자료해석 보시면 지금 또 나머지 4분의 1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언어 파트에서 4분의 1 가져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술과 기초 영어가 거의 한 5문제 정도의 비중쯤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문항이 40문항으로 되어 있는 이제 후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40문항으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존의 응시자들의 후기로 가져가야 되니까 이거 25년 상하반기 여기 응시자 그리고 플러스 합격자, 현직자들이죠. 현직자들의 후기를 기반으로 복원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문항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오는 비중은 비슷할 겁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해도 뭘 공부할지 모르겠고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책들이 다 다른 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걸 들어야죠. 정확히 방향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합격 사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25년 하반기 합격자이시거든요. 현직자이십니다. 인터뷰하는데, 그러니까 뭐 내 정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네. 뭐 그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직자분들 진짜 몇 분들 모시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제 이분들 후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준비를 많이 했다기보다, 아니, 뭐 이런 거 준비하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하셨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합격을 하신 건데요. 능력이 출중하셨다라는 느낌보다는 평소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저런 준비를 좀 했었는데 마침 괜찮았다. 잘 맞아 들어갔다. 운이 좋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평소 연습하실 때 이제 문항수 비중으로 보면 전체 절반 조금 넘게 맞추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쓰셨던 책은 대졸자 전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집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아니면 2014년부터 18년 사이에 현대에 있잖아요. 예전에 문제 출제했던 거 그런 것들로 준비를 하셨는데 한 이제 절반 정도를 맞추는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실전에서는 시험을 볼 때 절반 정도 진짜 타이트하게 풀었대요. 왜냐하면 문제 푸는데 넘어가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완전히 멘붕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절반 정도 풀었고 정답률까지 생각하면은 20문제 정도 풀었는데 13개에서 15개 정도 맞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는 문항들이 이제 풀린 거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로 했을 거라고 예상들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합격하신 분들의 이제 결과물이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다 이것. 모의 인성검사 하기 전에 인성검사를 하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인성검사를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의 인성검사를 제대로 그 시스템, 그 방식 그대로 구축한 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지금 에듀투 말고 뭐 기껏해야 손에 꼽는 한두 군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근 말고는 이제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한두 번을 그렇게 해서 봤는데 손에 꼽는 곳에서 봤는데 적합도가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성검사에서는 좀 부담이 덜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응시할 때도 비슷하니까요. 질문들도 그렇고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아니까 그랬다고는 해요. 그리고 면접 때 인성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질문들도 했다고 해요. 뭐 어떠한 부분이 좀 높게 그런 역량이 높게 나오시는데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떡할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인적성이잖아요. 인성과 적성을 합쳐서 결과물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인성 검사도 잘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적성도 잘 나와야 하긴 하겠지만 너무 부담을 가지진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필기 이제 우리 봅니다라고 하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주어지잖아요. 그 정도 시간 동안에 공부한 정도로 응시에도 충분히 합격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제가 이제 희망을 계속 뿜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들 막 많이 수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8개보다 적게 맞췄는데도 전 들어갔어요. 저는 10개보다 적게 맞췄는데도 들어갔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제 부담을 좀 덜어내셔도 되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걸 이제 전격적으로 완벽하게 부활을 시켜서 진행을 한다는 것에 상황 이해는 하셔야 될 거예요. 왜 이걸 굳이 이전에는 안 하다가 왜 다시 부활시켰을까요? 귀찮잖아요. 문제 출제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건 필터링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필터링을 이제 필기 쪽에서 좀 하면은 좀 수월해지겠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했다는 건 이 허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긴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초반의 느낌이니까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래도 너무 높게 잡진 않더라도 최소한 한 절반 정도의 문항 정도는 좀 맞출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좀 아셔야겠죠. 왜 응시 합격하신 분들이 그냥 공부를 안 해서라는 얘기만으로는 좀 뭔가 아쉽잖아요. 정확하게 좀 분석이 필요한데요. 합격한 사례에서 분명히 좀 봤듯이요. 전체가 지금 절반도 안 나오는데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거요. 뭐 당연히 나머지 부분도 합치면 절반 이상은 나올 수 있겠지만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공간지각력 그리고 기술 지식에서도 도형 파트 그리고 도형 도식 추리 요것만 합쳐도 18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기술 지식과 기초 영어를 포함했을 때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은 도형 도식 추리, 공간 지각력 역시 도형 파트죠. 2D, 3D 합쳐서 50%를 차지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문항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정답률이 낮은 걸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구성 요소를 봐야 되는데요. 이 구성 요소가 평면 도형에서 출제할 수 있는 유형을 최대한 좀 러프하게 잡으면 뭐 아주 디테일하게 잡은 것도 아니에요. 한 중급 정도의 디테일로 잡은 건데요. 6종류 평면 도형으로 불포함 조각 찾기,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조각 찾기, 그 다음에 조각 조립해서 만들 수 없는 것 찾기, 그 다음에 접선 전개도 종이 접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종이 접기인데 펀칭 들어간 거 있고요. 회전 도형 판별이라고 했는데 도형, 다른 도형 찾기, 다른 거 다 회전돼 있는데 한 놈만 대칭돼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그리고 도식 추리, 뭔지 아시죠? 도식 추리 이제 알파벳 숫자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 도식 추리 있고요. 그리고 3D로 가게 되면은 전개도, 블록 결합, 여기 만들 수 없는 도형, 빠진 블록 찾기, 투상도, 다른 블록 찾기, 그림자 추론까지 종류가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풀 수 있는 문항들, 문제집들 보면 이게 다 담겨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재들로 준비를 할 때, 강의들로 준비를 할 때는 이 도형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존에 나와 있는 봉투 모의고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전 시험을 잘 살렸겠죠. 그 책이 인쇄될 당시에 직전 시험은 잘 살렸을 겁니다. 다만 현대는 문제를 출제할 때 지금까지 출제하는 양식으로 모아,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스타일로 모아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담겨져 있고요. 거기서 그냥 랜덤하게 추출해서 문제를 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번 시험과 다음 시험이 다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대졸, 비대졸 차이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에는 이전 시험엔 그거 안 나왔다는데 라는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도형 파트는 다른 건 원래 전체 준비가 돼요. 하지만 도형은 전개도만 준비하면 전개도만 대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 준비는 2D나 3D나 평면이나 공간이나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전체 파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평면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응시하실 수 있는 내용만 좀 담아놨는데요. 더 심화되어 있는 내용들도 보통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만 좀 담아서 현재 여기 몇 개가 담겨 있죠? 12개 유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 유형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강의에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들보다 수량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 개수가요. 그래야 남들보다 훨씬 더 만 편히 기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냥 딱 했는데 나는 절반 이상 맞췄고, 그리고 특히 도형 파트에서 놓친 게 없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시험 보시고 그날부터 바로 다음 단계 준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전전긍긍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답률이 낮다. 이렇게 많은 유형이 있어서, 그리고 이걸 대비해 주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대비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도 있기는 해요. 필기도구랑 계산기가 이제 전면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시험에서 그랬고요. 이후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책상에다가 우리가 뭐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그날 뭐 개봉해서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고요. 계산기 사용 불가하고 메모지 연습장 사용 불가하고 펜과 필기 사용 불가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푸는, 이렇게 하면은 왜 도형이 많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죠. 도형은 눈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문항들도 아주 어렵게 낼 순 없겠죠. 최소한의 준비만 하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런 문항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딱 뒷짐지고 화면만 보고 여러분들은 푼다 그러면, 펜도 계산기도 없이 화면만 보고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초 걸리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서 아마도 타이머를 30에서 40초 사이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기술이 있는 거고요. 이를테면 이런 기술인 거죠. 아들의 나이의 3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년 후라고 했으니까 그럼 빼기 3을 하면 나이는 3의 배수가 되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 그걸 만족하는 걸 이 중에서 골라본다고 하면은 3번을 좀 손쉽게 고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배수나 약수의 성질 같은 걸 배워두는 거죠. 문제에서 배수나 약수의 근처에 대한 언급을 하면 이렇게 정답을 고르면 되겠어 라는 것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뒷짐지고 눈으로 풀게 되겠죠. 그런 게 필요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학습 순서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1회 응시하세요. 1회 응시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단축 강의 수강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설을 수강합니다.
왜 시간 단축 수강한 다음에 해설 수강하시라고 하냐면 시간 단축에서 얘기한 기술로 해설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회 응시하시고 시간 단축 수강하시고 해설 수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회 응시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게 될 겁니다. 온라인 수강은 온라인 검사 카테고리에서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못 찾으실 때에는 이제 질문 게시판에 남기시면은 담당자분이 답변 남겨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2회 응시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설 수강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운영 전략. 항상 이제 저희 강의에는 마지막에 실전 시험장에 가서는 어떻게 시험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강의를 넣어 놓습니다. 그걸 수강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 반복이죠. 시간 단축, 모의고사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하는 과정에서 시간 단축과 그 다음에 여기 해설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좀 기초 지식이 부족한가 봐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기초수학 93개념 이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나오는 필수적인 수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93개념을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이 학습이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아예 시작도 못 하겠다 하신다면은 이제 요 정도를 한번 학습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 단축에서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여기 기초수학의 시간 단축에도 있으니까 그것도 추가로 학습하시면 좋겠고 해설 수강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응용수리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왜냐하면 응용수리가 아까도 이제 문항 제가 배치했지만 네 문제라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술 지식에서 오는 응용수리도 있으니까 대충 준비해도 그럼 못해도 6, 7문제 기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정도의 지식이 필요한 문항들을 그러면 그거 대비하는 거는 여기 독끝 응용수리 N제 우리 뭐 500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걸로 추가 학습하셔도 충분히 준비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시면 충분히 필기에서 필요한 역량은 갖추시게 될 겁니다. 각자마다 소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웬만하면 다 일주일 이내에 끝내려고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요. 이 얘기할게요. 적성보다는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하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현재 후기들 보면 그렇죠. 현직자는 어쨌든 본인이 들어간 시점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현재 현직자, 현재 합격하셔서 현대자동차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인성이 왜 이제 필기 부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 할 때 인성검사의 중요도가 높았고 저 적성은 약간 뭐랄까 요식행위 정도의 느낌으로 실행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채용 과정에서의 피로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사람들을 필터링하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부터 정확하게 이제 필기를 완전히 제대로 넣어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그러면 목적이 그거잖아요. 필터링이잖아요. 대량으로 사람을 뽑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비중이 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전히 인성이 중요하겠지만 인성검사의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적성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쭉 이제 필기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인성도 여전히 중요한 저는 이 둘의 비중을 이제 반반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의 다 수강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독끝에서 제공하는 현대자동차 인성검사도 꼭 반드시 응시하셔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